노을빛 하모니. 안녕하세요. 맑은 가을 하늘처럼 당신의 마음을 청명하게 해줄 이야기를 품고 돌아온 스토리 도우미입니다. 여기 노래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노래할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멈춰버린 노래를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해 찾아온 뜻밖의 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네 복지관 3층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한 노을빛 합창단 연습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어르신들의 유쾌한 웃음소리와 정겨운 노랫소리로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습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합창단을 10년 넘게 이끌어온 오정식 지휘자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노을빛 합창단은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합창단의 대모이자 가장 오래된 단원인 박기자 할머니는 텅 빈 피아노 의자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6의 귀자 할머니에게 오 지휘자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그녀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준 은인이자 때로는 오빠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사람. 그가 없는 합창단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칠 전 복지관 관장은 귀자 할머니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 여사님, 사정은 딱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한 달 안에 새로운 지휘자를 구하지 못하면 연습실은 다른 팀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합창단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며 희망을 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에서 연계해주는 청년 예술가,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젊은 지휘자 한 명이 배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지휘자가 처음 연습실의 모습을 드러내던 날, 단원들은 설렘과 기대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젊은 남자의 모습에 그 기대는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현. 28살의 젊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는 값비싸 보이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나는 이런 곳에 올 사람이 아니다라는 듯한 귀찮음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수준을 알아야 하니 애국가 1절부터 한번 해보시죠. 제가 아는 노래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의 무례한 태도에 귀자 할머니는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지만 일단은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최연은 신경질적으로 피아노 건반을 내리쳤습니다. 됐습니다. 이건 합창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 어르신들 노래자랑 수준이네요. 음정도 박자도 발성도 다 제멋대로입니다. 연습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넘게 자신들의 노래에 자부심을 가져왔던 단원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채연의 지휘 아래 진행된 천 몇 번의 연습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어르신들의 낡은 악보책을 모두 걷어버리고 자신이 직접 편곡했다는 어지러운 악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돋보기를 써야 겨우 보이는 콩나물 대가리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로봇처럼 정확하게 소리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지적에는 단 1g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단원들은 주눅이 들었고 노래하는 즐거움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채연이 그의 시에서 주최하는 시민음악 축제에 참가 신청서를 내겠다고 선언했을 때였습니다. 축제라니? 우리가 지금 이 꼴로 무슨 축제에 나간단 말이오. 귀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맡은 이상 결과물을 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실력도 느는 법이고요. 참가곡은 제가 정했습니다. 바흐의 칸타타입니다. 바흐? 그게 대체 무슨 노래래? 외국 노래는 부르기 싫은데 우리 그냥 부르던 찔레꽃이나 고향의 봄 하면 안 돼요? 단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귀자 할머니는 오 선생님과의 추억이 담긴 고향의 봄을 부를 수 없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젊은 양반, 여긴 당신 잘난 척하러 온 데가 아니야. 단원들이 부르기 싫다는 노래를 억지로 시키는 법이 어디 있소?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우리 합창단 못 맡기겠으니 당장 그만두시오. 그만두라니요?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저한테 그만두라 마라 하십니까? 여긴 어머님 개인 합창단이 아닙니다. 체계도 기본도 없는 주먹구구식 운영 방식이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두 사람의 고성 앞에 연습실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결국 몇몇 단원들이 나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오 선생님 계실 때가 좋았지라며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 연습실. 귀자 할머니는 무너지는 마음을 겨우 붙잡고 서 있었고 채연은 그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하다는 듯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챙겨 떠나버렸습니다. 노을빛 합창단은 창단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합창단을 박차고 나온 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사실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하지만 1년 전 평생을 준비해온 국제 콩쿠르에서 어이없는 실수로 탈락한 이후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노인 합창단을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망가진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시켜줄 손쉬운 탈출구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만둘까? 그는 복지관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연습실에 남겨둔 짐을 챙기러 갔습니다. 그는 돌아서려다 문득 피아노 위에 놓인 오정식 지휘자님의 낡은 악보 보관함에 눈길이 갔습니다. 호기심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손때 묻은 낡은 악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는 연필로 직접 그려진 미완성의 악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을빛 노래라는 가제가 붙어있는 그 곡의 멜로디는 서툴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끄는 따뜻하고 서정적인 선율이었습니다. 악보 맨 밑에는 오 지휘자님의 일기장으로 보이는 낡은 수첩 하나가 함께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 수첩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일기장에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합창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사연, 그리고 그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연민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귀자 씨가 남편 제사라고 결석했다. 홀로 얼마나 외로울고 진우 씨의 헛기침이 오늘따라 더 심해졌다. 그가 가장 자신있게 부르는 파트는 테너인데 목소리가 상할까 걱정이다. 채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 지휘자님에게 합창단은 음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보듬는 곳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음 연습 시간, 채연은 단원들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마음에 제가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사과에 단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부터는 악보 대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의미를 가진 노래는 무엇인가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얼어붙어 있던 연습실의 공기가 아주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진호 할아버지의 6.25 전쟁 이야기가 담긴 전선야곡을 시작으로 단원들은 저마다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아프고 그립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노래와 함께 꺼내놓았습니다. 채연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거칠고 떨리는 목소리 속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다는 것을. 합창단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채연과 단원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이 생겨날 무렵, 채연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오정식 지휘자님의 미완성 악보 노을빛 노래를 꺼내놓았습니다. 채연이 피아노로 그 따뜻하고 서정적인 멜로디를 연주하자 귀자 할머니는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이 노래가 오 선생님이 먼저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만든 곡이라는 사실을 단원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언젠가 곡을 완성해서 우리 합창단이랑 같이 아내의 무덤 앞에서 불러주고 싶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었는데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가셨구먼. 귀자 할머니의 이야기에 연습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이 노래를 완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 선생님께서 시작하신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완성해서 이번 시민음악축제 무대에서 부르는 겁니다. 채연의 파격적인 제안에 단원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오 선생님을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에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고. 하늘에서 보고 깜짝 놀라게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자고. 진호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단원들이 뜨거운 박수와 함께 동의했습니다. 노래를 완성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합창이었습니다.
단원들은 오 선생님과의 추억,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이 담긴 단어들을 모아 한 편의 시와 같은 가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채연은 그 가사에 어르신들의 삶의 주름과 한숨, 희미한 미소를 담아 새로운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마침내 모두의 마음이 담긴 노래가 완성되었습니다. 채연이 떨리는 손으로 완성된 곡을 연주하고 단원들이 더듬더듬 첫 소절을 부르던 순간 연습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위대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 지휘자의 식어버린 열정과 노인, 합창단의 꺼져가던 희망이 만나 하나의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민음악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을빛 합창단 연습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노래의 가장 중요한 솔로 파트는 이진호 할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못다한 사랑의 노래, 우리가 대신 부르리라는 구절은 마치 전쟁터에서 먼저 떠나보낸 전우를 그리워하는 그의 삶 자체처럼 들려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불과 2주 앞둔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진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는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하며 무리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합창단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진호 할아버지의 건강이 가장 큰 걱정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없이는 무대가 완성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몇몇 단원들은 이것이 오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축제 참가를 포기하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연과 귀자 할머니는 병원으로 진호 할아버지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진호 할아버지는 그들을 보자 아이처럼 울며 자책했습니다. 미안어이 다들, 나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다 망쳤어. 귀자 할머니는 그런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진호 씨, 그런 소리 말아요. 지금은 몸 생각만 해야지. 무대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저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진호 할아버지가 쓰러진 후 연습실의 분위기는 다시 예전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단원들은 모여 앉아 한숨만 쉴 뿐 누구도 노래를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모두가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 채연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축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무대 위에서 멋지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버님께 가장 큰 힘이 되어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솔로 파트는 어쩔 건가? 그 부분은 진호 씨 아니면 아무도 못 불러. 춘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채연은 잠시 모두를 둘러보더니 귀자 할머니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박 기자 어머님께서 그 파트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요. 나는 평생 남들 노래에 화음이나 맞춰주던 사람이야. 귀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남들 앞에 홀로 서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에는 그 누구보다도 깊은 연륜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그 진심이 우리 노래의 핵심입니다. 부디 용기를 내주세요. 채연의 진심 어린 설득에 다른 단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맞아, 귀자 언니가 해줘. 우리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게. 모두의 간절한 눈빛 앞에 귀자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무너지고 싶지 않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오 선생님을 위해, 병상에 누워있을 진호 씨를 위해, 그리고 평생을 누군가의 뒤에서 묵묵히 살아온 자기 자신을 위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날부터 귀자 할머니의 특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음정도 불안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원들은 그런 그녀를 위해 기꺼이 밤늦게까지 남아 함께 연습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더 이상 한 명의 완벽한 솔리스트를 위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고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 주며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의미의 합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시민음악축제의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커다란 무대 뒤편, 노을빛 합창단 단원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맞춘 하얀 저고리와 검정 치마는 소박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참가팀보다도 굳은 결의와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노을빛 합창단을 호명하고 그들이 무대 위로 오르던 순간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병원복 위에 외투를 걸친 채 환한 미소로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이진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부축을 받고 기어코 외출 허가를 받아 친구들의 무대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단원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채연의 부드러운 피아노 전주가 시작되고 귀자 할머니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홀로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저무는 하늘가의 그리움 붉게 타면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 안에는 한평생을 묵묵히 살아온 한 여성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래에 이어 다른 단원들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쌓아 올려졌습니다. 마침내 귀자 할머니의 솔로 파트가 다가왔습니다. 노을빛 우리 인생아, 서러워 말아 못다한 사랑의 노래, 우리가 대신 부르리. 그녀는 눈을 감고 먼저 떠난 남편을, 존경했던 오 선생님을, 그리고 객석의 친구 진호 씨를 떠올리며 진심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관객들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노을빛 합창단은 아무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을 받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채연도, 귀자 할머니도 휠체어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던 진호 할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채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완벽한 기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콩쿠르의 실패에 얽매인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법을 배운 진정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노을빛 합창단은 여전히 동네 복지관 3층 연습실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의 노래는 언제나처럼 조금 삐걱거리고 서툴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저물어가는 인생의 길목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빛나는 노을이 되어주면서 말입니다.